안녕하세요. 땅 얘기를 알려주는 남자 땅웨이입니다. 이번 영상은 용인 남사, 이동, 삼성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원삼 SK 하이닉스 주변 토지 투자 시 시가와 예정용지 위치와 성장 관리 계획에 관한 내용을 알면 배우도시 위치와 투자 포인트 위치를 알 수 있다는 내용을 주제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각 언론과 뉴스에 나온 용인 반도체 예타 면제, 용인시 도시교통망 재정비, 반도체 고속도로 지하철 3호선 연장선 개통, 그리고 용인을 반도체 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각종 개발 호재로 인해 정말 많은 분들이 용인 남사, 이동, 삼성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원삼 SK 하이닉스 주변 지역 토지에 대해 문의하시는데요. 문의하신 분들과 미팅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많은 분이 토지 투자에 관해 자신에게 맞는 기준점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단순히 SK와 삼성이 들어와 주변 토지 가격이 올랐다는 이유, 그리고 각종 개발 호재가 있다는 이유로 토지 투자를 생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요즘 경기가 안 좋아 토지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급매로 나온 매물은 있는지, 또 저렴하고 위치가 좋은 토지가 있는지에 대해 문의하십니다. 물론 현 시점에 가격이 저렴한 토지는 있지만 돈이 되고 개발될 토지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고려하고 계십니까? 수익률, 안정성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땅웨이가 생각하는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내가 투자한 부동산을 다른 누군가가 사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과 같이 고금리로 인해 경기가 안 좋을 때 부동산으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아파트, 빌딩, 그 중에서도 특히 상업용 부동산들을 보면 생숙,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이런 상업용 부동산들이 매수 심리가 완전히 얼어붙으면서 서울과 수도권 전 지역에 걸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수두룩하고 매매를 못하는 부동산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서울에 위치한 마곡 르웨스트를 예를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마곡 르웨스트는 총 세대수가 876세대이고 2024년 8월에 입주 예정인 곳입니다. 분양 당시 분양가가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최저가 397, 최고는 6049대 1, 평균 경쟁률은 657대 1을 기록했던 곳인데요. 이곳은 당첨되자마자 피가 적게는 1억에서 많게는 몇 억까지 올랐던 걸로 땅웨이는 기억하는데요. 현재 시세는 위 그림에서 보듯 계약금 폭이 마피 5천부터 많게는 1억 이상까지 가격이 많이 내려간 걸로 확인되며 거래는 없는 실정입니다. 세종시의 경우를 보시면 상황은 더 심각한데요. 지역별로 보면 세종시청 보람동 인근 금감병 특화상가의 경우 60.5%, 한솔동 56.25%, 대평동 55.42%로 금감병 특화상가의 공실률이 가장 심각한데요. 한 개 상가 공실률이 아니고 한 지역 전체 공실률이 60% 가까이나 된다는 사실입니다. 즉 10곳 중 6곳은 텅텅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곳이 이렇게 얼어붙고 공실이 많을까요? 이에 반해 서울 반포 지하상가를 보시면 이곳은 평일이든 주말이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외국 관광객까지 몰려와 장사가 잘 된다고 합니다. 이곳의 점포수는 정해져 있고 개성 있는 상가들이 입점하고 가격이 저렴하다 보니 현재 이곳의 공실률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계속해서 천안 아산역에 위치한 하나푸레나, 이곳은 1166세대 2027년 3월에 입주 예정인 곳인데요. 경쟁률이 제일 낮았던 곳은 37대 1, 제일 높았던 곳은 648대 1을 기록하면서 높은 분양가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가 뛰어들었던 곳입니다. 현재 하나푸레나 시세를 보면 거의 마피 3천에서 5,500만원의 매물이 있지만 거래는 힘든 상태입니다. 또 다른 곳을 살펴보면 천안역에 위치한 이지스테이 생활형 숙박시설인데요. 총 99세대로 2021년 11월에 준공되었습니다. 준공 전부터 분양을 시작한 물건인데요. 문제는 2021년 12월 초 천안시 도시개발 사업이 확정됨으로 인해 철거 건물로 낙인 찍혀 분양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던 물건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 매물이 중요한 이유는 도시개발 사업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주변 매물에 대해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인데요. 그 이유는 사업 주체가 천안시이고 천안시가 높은 보상가로 수용하는 소문과 특히 이 지역 건물 철거 이후 앞으로 지어질 2200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 상가 딱지가 나올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현재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 천안역 반경 200m 주변에는 원룸이 아예 없다 보니 이지스테이 바로 뒤 건물인 펜타폴리스 14평의 경우 위 영상에서 보듯 매물이 1억 3,500만원에 최근 실거래가 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경기가 안 좋다고 모든 부동산이 안 좋은 것은 아니며 개발 조건, 시기, 위치, 물량, 사업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법과 가치는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토지 투자 또한 마찬가지로 개발할 토지 위치, 개발 시 조건,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토지에 투자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로 이 점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용인 남사 이동 삼성 시스템 반도체 원삼 SK 하이닉스 주변 지역 토지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두 가지 유형의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첫 번째는 토지의 용도 변경 없이 땅값이 상승하는 일반적인 부분에 투자하는 것으로 정부의 정책이라든가 산업단지, 도로, 확장 또는 주변에 여기 새로 생기고 개발 호재로 인해 토지의 형질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로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토지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위 첫 번째에 해당하는 항목이라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토지의 용도 변경에 따른 토지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으로, 즉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어 토지 가격이 오르는 경우인데요. 도시개발 사업이나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으로 인하여 토지의 용도가 변경됩니다. 예를 들면 비도시 지역 임야 농지에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해 도시지역으로 변경, 주거지 또는 상업지 이런 식으로 바뀌는 것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토지 전문가들이 투자하는 지역이며 방식입니다. 그런 토지는 즉 시가와 예정용지이며 향후 토지의 용도가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토지에 투자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꼭 눈여겨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남사 이동 삼성 시스템 반도체와 SK 하이닉스 주변 시가와 예정용지는 어디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전 용인 2020 도시기본 구상도를 보겠습니다. 위 화면 자료를 보시면 덕성 일반 산업단지는 비도시 지역에 위치합니다. 하지만 2008년 11월 한국토지공사 용인 덕성 일반 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시가와 예정용지로 지정하였고, 위 화면 영상에서 보듯 대부분 임야 전답으로 구성되었던 지역이 지금과 같이 공업지역으로 바뀐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지역을 보시면 남사 한숲시티 또한 위 2020 용인도시 기본계획 구상도에서 보듯 시가와 예정용지로 지정되어 지금과 같이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와 예정용지가 위치한 지역을 보시면 남사 신도시가 계획된 지역도 시가와 예정용지로 계획된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현재 이 지역에 대한 내용은 용인시 2023 시정운영계획에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2035 용인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내용에 따라 남사 신도시 계획 등 계획인구 미반영, 사업 등에 대한 인구 계획 변경, 시가와 용지, 주, 상, 공업지역 및 시가와 예정용지 타당성 검토, 거기에 남사 자족 복합 신도시 추진 계획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 수립 가이드라인을 반영 계획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 중 연구 배경 및 목적을 보시면 2035 용인 도시기본 계획상 시가와 예정 용지인 남사 신도시에 대한 민간 개발 추진 시 분할 계획에 따른 난개발 우려, 자족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선제적인 기반시설 계획, 토지 이용 및 자족 기능 계획 등 체계적 개발 가이드라인 수립, 거기에 지방도 321호선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LH에 건의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지역을 보시면 중앙동 45번 국도를 지점으로 시가와 예정용지로 지정된 사실을 토지 구상도를 보시면 알 수 있는데요.
현재 이 지역은 남동지구와 은하삼지구가 추진 중입니다. 또한 남동지구와 은하삼지구를 제외한 지역을 용인시에서 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여기서 성장관리계획 지정이 중요한 이유는 이 지역이 시가와 예정용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지난 9월 26일 경기도에서 발표한 용인 광주 민자도로 적격성 조사 통과 노선도를 보시면 위 영상에서 보듯 포곡 IC에서 마평 IC까지 연결되는 구간입니다. 또한 국가산단 연계도로망 건의 노선도를 보시면 국도 45호선이 4차선에서 8차선으로 계획된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용인시에서 중앙동 일대를 시가와 예정용지로 잡은 부분과 남사 이동 삼성 시스템 반도체 개발로 인해 도로에 대한 계획 등을 유추했을 때 이 지역이 용인시에서 최우선으로 개발할 지역이란 사실입니다. 이런 이유로 땅회의가 지난 영상 용인 반도체 고속도로 분석 및 배후 신도시 유력 후보 지역 중 중앙동 일대가 유력하다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2023년 9월 15일 용인시의회 제275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시의회 내용을 보시면 도시정책과장 이영철 저희 시에서 2035 용인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할 당시에 일부 미진했던 게 현재 여건하고 다른 게 이동 남사의 국가산단이 그 이후에 발표되면서 누락됐고 원산 부분도 거기에 주변 변화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고 남사 신도시나 이런 부분에 인구를 못 받았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기본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은 추후에 변경을 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저희가 2035 도시기본계획 변경 발주를 했는데 발주 후에 상위 기관인 국토부에서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2035가 아니라 2040으로 바뀌어 가고 또 저희 시의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동 남사의 여건 변화 이런 것들을 저희가 반영을 안 할 경우에는 그것에 대처하기가 늦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구도 만약에 늘어날 경우 저희가 늘어나는 인구를 2040으로 새로 받아야만 저희 기본 계획이 통과되고 나서 승인이 되면 개별법에서 또 하는 기본 계획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수나 상수 이런 부분 승인된 것에 맞춰서 오수 물량이나 상수 물량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기본계획이 여건에 맞춰서 빨리빨리 가져야 나머지 기본계획이 쫓아오고 그래서 그 주변의 개발이 체계적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40을 가는 부분이 2035 간 것은 현재 승인이 됐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2040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용인시는 2040 도시기본계획을 추진 중인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용인 원삼 SK 하이닉스 주변 지역은 어떻게 개발될까요? 2022년 12월 29일 용인 시민신문 기사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대한 힌트가 있는데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원산면 지역 방안 나왔다. 먼저 도시계획 분야에서 세 가지 지원 방향이 결정됐다. 원산면 지역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변경 농어촌 도로 조기 개설 성장관리 방안 기준 완화가 골자다. 배후도시 건설, 도시권역 확대를 위한 용도지역 완화, 마을 안길 6m 도로 확보 등은 원삼 지역사회가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사항으로 이를 수용키로 한 결과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으로 도시권역 확대, 용도지역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럼 도시권역 확대는 어디로 하며 용도지역 완화는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영상 자료를 보시면 양지, 원삼, 대감을 연결하는 도시계획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이 중요한 이유는 경계선 내의 지역에 대해서는 성장을 유도하거나 장려하는 반면 경계선 밖의 지역에 대해서는 도시 성장을 엄격하게 규제한다는 사실입니다. 즉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개발 시 도시지역 확대 및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도시경계선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런 이유로 문촌리, 하길리, 중릉리, 목신리 지역은 도시지역 편입과 신도시로서 개발이 힘들다고 땅회의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좀 더 구체적으로 원삼 SK 주변 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 영상에서 보듯 예전 용인 2020 도시기본 구상도를 보시면 원산면을 기점으로 위아래로 시가와 예정용지가 잡힌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원산면 위쪽에 잡힌 시가와 예정용지 부분은 현재 용인시와 조합에서 계획 진행 중인 용인 SK하이닉스 배우신도시 23만 평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SK하이닉스 주변 시가와 예정용지로 잡힌 부분을 보시면 이 지역을 용인시에서 성장관리계획 주거 근생형으로 잡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내용을 가지고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영상을 보시면 아래쪽에는 3기 신도시인 남양주 왕숙지구와 진접지구가 들어설 곳입니다. 그리고 위쪽 지역은 기존 도시지역 주거지와 상업지가 있는데요. 그리고 중간에 자연녹지지역 시가와 예정용지가 있습니다. 위 영상에서 보듯 지금 현재는 이 지역이 제1종 일반 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참고해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산업단지와 배구 신도시 23만 평 위치로 인해 독송리 일부 토지가 중간에 낀 부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지역이 향후 토지의 용도가 변경될 가능성이 매우 많은 지역이라 땅예인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인 SK하이닉스 조감도를 보시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는데요. 위 영상 조감도에서 보듯 도로 주변을 중심으로 건물이 들어선 내용, 원산면 아래 시가와 예정용지로 잡힌 부분, 또한 조감도에서 보듯 건물이 있는 부분, 그리고 318번 도로 주변으로 상권이 형성된 사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즉, 이 지역이 용인 원삼 SK하이닉스 토지 투자 시 최우선 지역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재 이 지역에 위치한 토지는 금액이 많이 오른 상태입니다. 그럼 향후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지역과 토지는 어디일까요? 용인 시민신문 2023년 9월 27일 기사 내용을 보겠습니다. 2040년 용인 미래 모습 담는다. 도시기본계획 용역 발주. 용인시는 상, 하수도, 환경, 주거, 교통, 공원, 녹지 등 도시 공간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각 부문별 계획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방영한 2040년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22일 밝혔다. 용인시는 이미 예정돼 있거나 진행 중인 부분별 기본계획은 용역 수립 일정을 조정해 2040 도시기본계획에 방영할 계획이다. 용인시 환경계획 및 통합, 물관리, 기본계획, 공원 녹지 기본계획, 도로 건설 관리계획 및 농어촌 도로 정비계획 등이다. 여기서 도로 건설 관리 계획 및 농어촌 도로 정비 계획은 앞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지원 방안에 있는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는 SK하이닉스 주변 지역이 현재 도시지역에 비해 비도시지역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앞으로 도시지역으로 변경,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위 영상 도시 구상도를 보시면 용인시에서 원산면 주변 시가와 예정용지를 추가로 지정한 부분이 있는데요. 현재 이 지역 대부분이 성장관리계획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위 영상에서 이야기한 도시권역 확대에 대한 부분은 기존 도시지역과 붙은 성장관리계획 지역이 도시지역으로 편입 가능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아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또 다른 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 이해를 돕기 위해 평택 지제역세권 주변 지역을 보겠습니다. 위 영상 화면 자료는 지제역세권 개발을 위해 한국철도 시설공단이 약 27만 평 개발 면적을 잡은 내용인데요. 그리고 이 지역을 평택시에서 시가와 예정용지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절대 농지인 시가와 예정용지를 제외한 관리지역을 성장관리계획으로 지정했으며 2023년 6월 19일 이 지역 137만 평을 공공주택지구로 선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용을 그대로 용인 원삼 SK역에 대입하면 SK역 주변 지역 또한
시가와 예정용지로 지정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SK역이 어디인지 알지 못한다는 점인데요. SK역이 어디인지 알 수 있는 힌트가 있는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월 4일 용인시의회 제240회 제1차 본회의 회의록 내용을 보시면 교통건설국장 이정석 평택노발선은 반도체 클러스터 산업부지에 노선이 경유하고 역사 설치를 위해서 전년도 6월에 국토부에 공동 건의문을 제출하였으며 금년도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시 우리 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 내용에서 보듯 예전 SK 하이닉스 우측 한남정맥 임야제척 15,000평 라인으로 철도 노선이 지난 것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이 주변 지역에 역사가 설치되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원삼 SK역이 들어서는 좌측 지역으로 그 이유는 도시관리 계획에 의해 비도시 지역에서 도시 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는 지역은 도시 경계선 계획상 이 지역이 유일하기 때문이고 역세권 개발 시 약 15만 평으로 개발될 최우선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역세권 연접 개발로 이루어지는 우측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용인 남사 이동 삼성 시스템 반도체와 SK 하이닉스 주변 개발 지역에 대해 분석한 자료이니 잘 참고하시어 성투하시기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